아니, 박사님, 오늘 다룰 이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AI 반도체 지식들 다 불기둥 뿜고 난린데 여기는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AI 칩 관련주 중 하나인데 이상하게 주가 흐름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심지어 엄청난 이익을 발표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이 미스터리한 상황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차트 보니까 더 기가 막히네요.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다 같이 잔치 벌이면서 38% 넘게 올랐는데 마벨 혼자 마이너스 24%? 이게 말이 됩니까? AI 칩 만든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주죠. 지난 1년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한 업계 전반이 축포를 쏘아 올리는 동안 마벨의 주가는 홀로 역주행했습니다. AI 붐의 최대 수혜주가 되어야 할 회사가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박사님. 주가는 저 모양인데 회사가 돈에 못 번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다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이죠. 19억 13만 달러. 가장 최근 분기 순이익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5천억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주가는 폭락하는데 이익은 역대급이다? 이건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도대체 마벨이라는 회사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그 역설적인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이 표면적인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회사가 내린 아주 거대한 결정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선 저 믿기 힘든 2조 5천억, 19억 달러라는 이익의 정체부터 파헤쳐보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는요. 마벨이 최근에 연달아 내린 두 개의 거대한 전략적 결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니 어닝 쇼크니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걸고 배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그런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탐정이 된 기분으로 공식 서류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모든 단서는 바로 이 숫자들, 재무자료 안에 숨어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는 게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공식 분기 보고서, 일명 템큐입니다. 여기 보시면 순이익 19억 1,300만 달러 딱 찍혀있죠.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와, 근데 박사님, 그 옆에 작년 수치 좀 보세요. 작년 같은 분기에는 마이너스 6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적자였잖아요. 적자내던 회사가 1년 만에 2조 원 넘게 흑자를 낸 거네요. 이건 대박 아닙니까? 네, 그렇죠. 숫자만 보면 적자에서 조단위 흑자로 대전환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의 일부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숫자가 보이는 그대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회계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회성 매각 이익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원래 하던 장사, 그러니까 칩 만들고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사업부나 자산을 팔아서 딱 한 번 일시적으로 생긴 이익이라는 뜻이죠. 이건 내년, 내후년에 또 생길 수 없는 말 그대로 일회성 이벤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죠. 2025년 8월 14일 마벨은 자동차용 이더넷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세전 18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아, 그럼 아까 봤던 그 19억 달러 순이익 중에서 18억 달러가 그냥 사업부 하나 팔아서 생긴 돈이었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AI 칩이 불티나게 팔려서 번 돈이 아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이 주가를 보고 실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본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로 만들어진 숫자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일종의 회계적인 착시 효과였군요.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박사님, 그 일회성 이익이라는 거푼을 싹 걷어내고 마벨의 진짜 실력, 그러니까 본업은 지금 괜찮은 겁니까? 건강한 거 맞아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아까 그 보고서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런 위험 신호가 보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마벨의 매출 구조인데요. 잠깐만요. 특정 유통사 A가 38%? 고객사 A가 11%?
그럼 이 두 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의 거의 절반, 50%에 육박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걸 고객 집중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만약 저 두 고객사 중 한 곳이라도 거래를 끊거나 주문량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벨의 전체 매출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다소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벨의 경영진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특정 고객에게 휘둘릴 수 있는 현재의 사업 구조에 안주할 게 아니라 판을 완전히 새로 짜자. 그래서 아까 그 자동차 사업부를 팔아서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전부 미래에 쏟아붓기로 한 거죠. 지금부터는 마벨이 그리는 진짜 큰 그림, 바로 AI 시대의 기반에 올인하는 그들의 담대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행자님, 혹시 1800년대 골드러시 때 진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금 캐던 광부들 아닌가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광부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마벨이 지금 AI라는 새로운 골드러시 시대에 바로 그 곡괭이 장수가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챗 GPT처럼 화려한 AI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AI 모델들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에 가장 근본적인 배관 있잖아요.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옮겨주는 그 인프라 기술에 모든 걸 걸기로 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위대한 전략 막교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장세는 좀 둔화된 자동차 사업부를 팔아서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오른쪽을 보니까 셀레스티얼 AI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고요? 와, 근데 금액이 최대 55억 달러? 판돈의 2배가 넘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회사 운명을 건 베팅이네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팔고 그 돈에 자기 돈까지 더 보태서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하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미래 기술에 전부 베팅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죠. 아니 근데 박사님, 이름부터 어려워요. 셀레스티얼 AI의 포토닉 패브릭? 그게 도대체 뭡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름이 좀 거창하죠. 포토닉은 빛이라는 뜻이고 패브릭은 직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수만 개의 AI 칩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세포처럼 빛의 속도로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초고속, 초저전력 연결 플랫폼인 거죠. 좀 더 와닿게 비유를 해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죠. 지금까지 쓰던 구리선 연결 방식이 명절날 꽉 막히는 경부고속도로였다면요. 이 포토닉 패브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순간 이동시켜주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순간이동이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AI 학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데이터가 오고 가는 길, 즉 병목 현상이거든요. 이 기술은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거대한 도박,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안정적인 현재를 팔아서 불확실한 미래를 산 이 마벨이라는 회사 앞에 놓인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장밋빛 미래, 불케이스 시나리오입니다. 한 유력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반도체와 빛을 이용한 연결 기술, 그리고 첨단 네트워킹 기술의 도입이 빨라지면서 마벨은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날 거라는 예측이죠.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저런 장밋빛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불케이스가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3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그 셀레스티얼 AI의 기술을 마벨의 기존 제품과 아주 매끄럽게 합체시켜야 하고요. 둘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이 기술을 이 분야의 업계 표준, 즉 스탠다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최악의 시나리오인 베어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시장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고객사,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마벨의 매출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모두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 즉 트리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야심차게 인수한 셀레스티얼 AI 기술 통합이 삐걱거리거나 계속 지연되는 경우. 둘째, 핵심 고객사인 아마존이나 구글이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게 라고 선언해버리는 경우. 그게 제일 무섭겠네요. 갑자기 고객이 경쟁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미중 기술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공급망이 흔들리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다른 경쟁사가 마벨보다 더 좋은 기술을 들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 표 하나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벨의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셀레스티얼 AI 기술이 업계 표준이 되면서 대박이 나는 불 케이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기술 통합에 실패하고 경쟁사에 밀리는 베어 케이스. 이것 역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지 않은 위협입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와 시장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그 중간인 베이스 케이스. 즉, 기술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마벨의 이번 결정이 딱 이 말이 생각나네요.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안정적인 현재에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불확실하더라도 더 큰 미래에 과감하게 모든 걸 건 거잖아요. 이 세계의 도박이 과연 마벨을 어디로 이끌게 될지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정말 눈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